안녕하십니까. 1월 4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행히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수술 경과는 괜찮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 직후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한 과정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방 의료에 대한 인식 문제 이런 점들이 지금 다시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고 당시 시간대별로 이렇게 보면 오전 10시 27분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19 응급팀들이 와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고, 그리고 11시 4분 헬기로 27km 떨어진 부산대 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이송해서 응급조치와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 시설과 의료진도 모두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이 대표를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이송할 경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대량 출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병원을 옮기지 않고 직접 수술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에서 갑자기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고집한 것이죠. 서울대병원에는 권역 외상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은 부산소방본부에 헬기를 요청했고, 서울대병원은 또 소방청에 따로 헬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소방청과 소방본부가 협의를 해서 부산소방본부 헬기로 410km 떨어진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서울대병원 헬기장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노들섬 헬기장에 내려서 다시 구급차를 이용해서 18km 떨어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작한 시간이 오후 3시 45분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가 무려 45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해서 사건 발생 5시간 18분 만에 수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중증 환자였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과정이죠. 통상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은 1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던 상황이죠. 실력도 있고 의료진도 있고 의료기도 충분한 최고급 최상위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5시간 넘게 길에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중증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헬기에서 구급차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응급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이 대표 의식도 있었다고 하니 이재명 대표와 가족 그리고 민주당의 선택이었겠죠.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응급이 아닌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이 들어가는 119 헬기를 2차례나 이용한 것이 과연 정상적이냐, 특혜가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페이스북에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자 사정으로 이송을 원하는 경우에도 119 헬기가 이용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나? 일반 시민들도 앞으로 이렇게 119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죠.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의 가족이 당해도 중증이 아니라거나 이런 특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 가족이나 내가 이런 정도의 사고를 당했는데 또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는데 내가 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하면, 그래서 헬기를 요청하면 받아줄 것이냐? 이런 질문에 과연 권 대변인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과정도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죠. 그게 바로 평등사회입니다. 응급의료 헬기는 환자 생명이 분초를 다툴 때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응급 헬기를 이용하느라고 만약 정작 응급한 환자가 헬기를 필요했는데 이용하지 못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부산소방본부에 헬기가 몇 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서울로 이송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대표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으면 분명 부산대에서 수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9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헬기에서 인공호흡을 비롯한 응급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응급 상황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이번 서울대병원 이송은 정치적으로 볼 때도 최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부산대병원에 입원해서 며칠이라도 입원해서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는 부산과 관련해서 분명 커다란 인연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있는 동안 부산의 온 관심은 이 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부산 사람들이 이 대표에 대한 관심을 끊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관심 강도는 부산대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대권이 목표이고 또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이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는 이번에 부산에서 만약에 수술을 했었더라면 적지 않은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쳤는데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다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다행히 이 대표가 그렇게 상처가 심하지 않다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구에 가서 단 7분 만에 대구는 내 정치적 출생지 이렇게 얘기해서 대구 민심을 사로잡았죠. 대구 시민들 환호했습니다. 대구를 정치적 고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동훈 대표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쌓았던 것이죠. 이재명 대표도 이번 부산 피습 사건을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부산에서 민심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위독했다면 모르지만 상황상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료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었던데 그 부분 역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야당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이 지난해 당의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 TF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료 살리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그만큼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민주당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의 대표가 정작 본인의 일이 닥치니 지방 의료에 대한 불신을 내비친 것입니다. 본인의 의도야 물론 그게 아니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지방의료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의료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분명한 것이죠. 부산대병원 일부 의료진들이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에 대해서 유감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꼭 이송을 했었어야 됐느냐 이렇게 유감을 표시했던 것도 이 같은 부분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피습 사건이 벌어지기 전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 호감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표라는 부산에서 아무래도 부산은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높으니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호감도가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최근 1년의 이재명 대표의 1년의 행보 때문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의 최대 현안 사업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에 본사를 부산에 둔다 이런 조항을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지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국제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지지 정당 여부를 떠나서 부산 시민 절대 다수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달 이재명 대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 민심을 다스리겠다, 민심을 좀 다독이겠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그래서 부산 시민들 이번에 민주당이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면 부산에 선물을 하나 가져오지 않을까. 그 선물이 이제 산업은행법 개정에 관해서 민주당에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기대를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산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박재호 의원, 부산 남구월지역구 출신인데 박재호 의원이 산업법 개정안을 에둘러서 언급했습니다. 에둘러서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고 또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별도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산업은행법 개정과 관련한 건의안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별도로 전달했는데 역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박영준 부산시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건의안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민주당 이 대표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결국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중도층 민심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해서 하루 이틀 있었다면 부산 여론 이재명 대표에게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피습이 다행히 상처가 심한 것 같지 않으니 피습이 부산 민심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었는데 차버렸다. 부산 민주당 입장에서는 꽤 아쉬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